집합이 뭔지는 알잖아. 맞지? 집합이 뭐냐면 그 기준이 명확한 모임을 이제 집합이라고 하죠. 명제랑 조금 구분하자면 명제는 뭐냐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한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 그래. 예를 들어 2는 4의 약수이다. 그럼 명제. 그지? 근데 뭐 예를 들어 4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집합인 거야. 4의 약수의 모임 뭐 있어? 1, 2, 4. 그치? 이런 걸 모아놓은 거를 우리는 집합이라고 한다. 맞죠? 그래서 그때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하나하나들을 우리 뭐라고 해? 이런 거 하나하나들을 그치? 원소라고 하죠. 그쵸? 다 알고 있죠. 그쵸? 원소. 그러면서 그 집합을 얘기할 때 야 얘가 4의 약수의 집합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학적이지 못하니까 수학자들은 이제 이 집합을 표현할 때 4의 약수들을 모아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놓죠. 그죠? 그러면서 이 반점으로 하나하나 이제 구분해 주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원소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원소 나열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 집합 A가 이렇게 생겼고 어떤 집합 B는 자연수 집합이야 라고 하면 얘는 집합이 아니야. 자연수 모임. 맞아요. 그치? 집합이죠. 기준이 명확하면 돼. 맞지? 자연수는 1, 2, 3 이렇게 하는데 끝도 없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준이 명확하잖아. 2.1은 자연수 집합에 못 들어온다는 거 확실하잖아. 그래서 자연수 집합을 쓰라고 그러면 1, 2, 3 이렇게 쓰고 적당히 쓰고 점점점 생략해도 된다는 거. 그냥 기준이 명확하기만 하면 돼. 그죠? 이런 걸 우리는 집합이라고 한다는 거 맞지? 이런 거 집합.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원소를 다 쓰는 방법에 원소 나열법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이런 게 있죠. 내가 얘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 집합 A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x바 x는 4의 약수 라고 표현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얘를 조건제시법이라고 하죠. 항상 요 바 앞에 있는 게 원소야. 그죠? 이 바 앞에 있는 얘가 원소의 형태고요. 그 원소에 대한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 x는 4의 약수다 라고. 그럼 1, 2, 4 이렇게 쓰는 거지.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어떤 x라는 집합은 a 더하기 b가 원소인데 a는 a 집합의 원소. 이것도 b는 b 집합의 원소.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는 a 집합의 원소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삼지창 모양. b는 b 집합의 원소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모양이 우리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 A 집합 보면 1은 A 집합의 원소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2는 A 집합의 원소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은 A 집합의 원소가 아니잖아. 짝대기 그어주면 돼. 그죠? 4는 A 집합의 원소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야 그럼 1, 2, 4는 A 집합의 원소네 이런 표현이 있을까? 없어.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항상 하나 대 하나 1대1로 해야 돼. 알겠지? 얘네들 다 뭉탱이로 원소인데 안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없어. 알겠지? 원소랑 집합 간의 표현을 할 때는 항상 하나하나씩만 얘기하는 거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래서 X집합이 원소가 A 플러스 B래. 근데 스몰 a는 A 집합의 원소고 스몰 b는 B 집합의 원소래. 그럼 X집합의 원소는 뭐가 되는 거냐? 요거인 거야. A 집합의 원소 1 더하기 B 집합 원소 1이니까 2가 있고요. 1 더하기 2면은 3도 있고요. 1 더하기 3이면 4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A가 2일 때 이거일 수도 있잖아. 2하고 1하고 더하면 얼마야? 3이네. 3은 이미 중복돼 있으니까 생략. 항상 집합 안에는 원소가 중복되진 않아. 맞지? 그 다음에 2하고 또 하면 쭉 갈 거고 4하고 더해도 뭐 쭉 가겠네. 어차피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 근데 이건 조금 복잡하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까? A 집합이 이거고 B 집합이 뭐가 좋을까? 1,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X라는 집합은 이렇게 생겼는데 원소가 A 플러스 B인데 A는 A 집합의 원소, B는 B 집합의 원소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되냐? 1 더하기 1이니까 2, 1 더하기 3이니까 4, 2 더하기 1이니까 3, 2 더하기 3이니까 5, 4 더하기 1이니까 5는 생략, 그치? 중복되어 있으니까 4 더하기 3은 7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 맞지? 이거를 우리는 조건제시법, 이거를 우린 원소나열법이라 하는데 이 조건제시법에서 중요한 게 결국 이거죠. 우린 조건제시법을 보면 항상 원소나열법으로 바뀔 거야.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원소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좀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제시법 상태로 풀기는 조금 혼란스러울 거라서 항상 조건제시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서 풀 거라는 거. 알겠지? 이걸 우리 원소나열법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걸 조건제시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 말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잖아.
그 집합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 A 집합은 이렇게 생겼고요. B 집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A 집합은 원소가 1, 2, 4니까 여기 2, 4, 1 쓰고 B 집합은 1, 3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치?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원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원소를 말 그대로 다 나열하는 거. 솔직히 얘가 제일 좋아. 원소가 한눈에 보이니까. 근데 단점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은 다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생략이 돼. 그게 단점이야. 두 번째, 조건제시법은 간단하게 쓰기 좋아. 간단하게. 근데 단점은 뭐냐면 원소가 한눈에 안 들어와. 그지? 그게 단점이야.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항상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서 풀 거라는 거. 그다음 벤 다이어그램은 장점이 일단 여러 개의 집합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좋아. 그래서 집합의 연산에서 되게 유용하지. 그지? 근데 그냥 집합을 따로따로 하나씩 표현하기에는 좀 별로 유용하진 않아. 그림 그려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이 집합의 여러 개의 집합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좋은 게 이 벤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한번 보면 나와 있죠. 집합. 집합이라는 거 어떤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면 돼. 예를 들어 이런 거. 대표적으로 너네가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가장 큰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일까 아닐까? 그죠? 아니죠. 가장 큰 자연수가 뭔데? 그죠? 말이 안 돼. 그럼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 얘는 집합일까 아닐까? 얘는 집합이야.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으니까 집합인 거야. 가장 작은 자연수인데 집합인 거야. 그럼 가장 작은 수의 모임은 집합이 아니야? 그건 아닌 거지, 그치? 그럼 모르는 거야, 맞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면 돼, 알겠지? 그럼 우린 집합이라고 하고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는데 내가 숫자로 예시를 많이 하긴 했지만 원소는 뭐든지 될 수 있어.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글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집합 자체가 원소가 될 때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어떤 X집합이 1과 2가 원소인데 1과 2를 같이 가지고 있는 집합을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거야.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소 나열법이고 그땐 제일 바깥에 있는 중괄호를 기준으로 안쪽에 반점 내가 쓴 거라서 좀 미안해. 근데 정확하게 책에는 써 있겠지. 반점 반점 반점하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가 집합이다. 원소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면 3개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얘기하는 것도 수학자들이 기호를 만들어냈어. 그냥 원소의 개수는 3개야 라고 하면 우리끼리만 알아들으니까 X집합의 원소가 3개라는 거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했냐면 X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입니다 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얘도 보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면 3개인 거야. 그죠?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2개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NB는 2입니다. NA는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또 한번 가볼게. 너네한테 뭐 예를 들어 C집합이 X바 X는 짝수라고 나왔어. 그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럼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짝수 집합의 원소는 몇 개야? 그죠? 엄청 많죠, 맞죠? 셀 수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물어보지 않는다. 그때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이런 집합을 뭐라 그러겠어? 그럼? 무한집합이라 한다. 그래서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수가 없어. 유한집합만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서 너는 이런 것도 배우잖아. 공집합. 공집합이 뭐야?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그렇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걸 공집합이라는데 이것도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이것도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긴 해. 근데 이건 옛날 표현. 요즘 그냥 이거밖에 안 써.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건 동그라미 하나고 짝대기 하나 그으면 얘가 공집합이란 뜻이고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다란 뜻이야. 그럼 공집합은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아니면 둘 다 아무것도 아닐까? 유한집합으로 봐줘야 돼.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야. 그러니까 집합이 이게 되게 중요해. 잘 봐. 되게 중요한 거야. 집합은 솔직히 말하면 진짜 하나도 안 어렵거든? 근데 왜 니네가 틀리냐?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 정확하게 몰라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안 틀리는 거야. 집합은 뭐 특별한 연산,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연산이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야. 맞지? 정확하게 니네가 정의를 모르고 정확히 구분을 못하니까 틀리는 거야. 아, 얘가 원소였나? 아, 이것까지 원소인가?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못하는 거야. 알겠지? 그것만 정확히 하면 돼. 알겠지? 다시 한번.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걸 우린 공집합이라고 하고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다도 셀 수 있으니까 그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다. 유한집합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너네한테 N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잖아. 그럼 얘는 몇 개라고? 0개인 거야. 근데 중요한 게 항상 이 원소의 개수를 얘기할 때는
이 소가로 안에는 집합이 들어가는 거야. 이 소가로 안에는 집합이 들어가는 거거든. 이 소가로 안에는 집합이 들어가는 거라서 예를 들어 n 요게 얼마냐 그러잖아. 얘는 한 개가 답인 거야. 그치? 왜? 얘는 어떤 거냐? 얘는 요 안에 요런 집합이 들어간 거야. 이 집합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야. 집합 안에 원소는 뭐든지 될 수 있다 그랬어. 1도 될 수 있고 숫자도 될 수 있고 문자도 될 수 있고 집합 자체도 될 수 있다 해서 공집합 자체도 원소인 거야. 그래서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거야. n 요거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개예요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얘는 얘는 이 안에 집합이 들어가는데 얘는 원소가 1, 2,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본 거야. 그치?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라고 해석해 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제가 소가로 안에는 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헷갈리는 거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별거 아닌데 괜히 이거 아까처럼 1개 쓰고 0개 쓰고 이러면 안 된다잖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거 좀 잘 구분해야 돼.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해 주면 된다. 다시 한번. 유한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을 유한집합. 무한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없는 걸 무한집합. 공집합이라는 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고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여기 써있죠?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그죠?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 NA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N 공집합이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 0개인 거야. 집합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러고 나면 이 부분집합에 대한 내용이 솔직히 이 집합에서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유닛이라고 하거든. 유닛 활동하는 거. 그 프로미스 나인이 멤버가 9명인데 지금 5명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거 혹시 알아? 왜요? 다 나갔대. 안 하려고 하는 애들. 유닛이 됐어. 하여튼 근데 이름이 프로미스 나인이야. 어쨌든 유닛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룹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어떤 그룹의 일부분. 예를 들어 어떤 그룹이 있는데 A라는 그룹이 있어. 거기에 멤버가 A, B, C, D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때 요 A, B, C, D 가지고 유닛을 만들어 보래. 그럼 내가 여기서 유닛을 만들 때 A, B, C, D를 다 데리고 오면 그냥 그 그룹인 거지 유닛이 아니잖아. 그치? 내가 여기서 A하고 B만 데리고 하나 또 그룹을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애를 하나 데려와서 집합 B를 데려와서 야 A랑 B 너네 둘만 모여 라고 한 거야.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요 A의 구성원들 중에 일부분을 채취해서 또 다른 집합을 만드는 거야. 그걸 우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A는 이렇게 B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A는 B의 다시 잘못 얘기했네. A는 B를 포함하고 있다. 혹은 거꾸로 얘기하면 B는 A에 포함된다. 혹은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B가 A의 부분집합인 거야. B가 A의 일부분이니까. 그래서 B는 A에 포함된다.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혹은 A는 B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그 부분집합이라는 걸 기호로 어떻게 얘기하냐. B는 A에 포함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거 요거 삼지창 모양을 항상 뭘 얘기하는 거냐.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요렇게 2개짜리 그냥 요렇게 주둥이 쪽 얘기하는 거는 얘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얘기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 주둥이 벌린 쪽이 좀 더 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원소는 이 집합의 구성원이니까 집합이 더 크잖아. 그런 느낌이야. 부분집합도 이 집합이 이 집합에 포함되니까 부분집합이야 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된다.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A의 부분집합을 구해봐 라고 하면 이것도 부분집합이지만 실제로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엄청 많기 때문에 실제로 너네한테는 부분집합을 구하라고는 잘 안 해.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를 보통 많이 물어봐.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를 많이 물어보는데 요거는 조금 숫자가 좀 나는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만 줄여볼게. 야 X라는 집합이 원소가 1, 2, 3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이미 뭐 너네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설명을 해줄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이런 거야. 얘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었을 때
1만 데려와서 부분집합으로 만들어도 돼. 솔로로 대비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혹은 2만 데려올 수도 있고요. 혹은 3만 데려올 수도 있는 거야. 혹은 1하고 2하고 너 같이 활동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1하고 3하고 너 같이 활동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2하고 3하고 너 같이 활동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통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집합에서는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추가돼. 일단 첫 번째,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야. 어떤 집합에 대해서 똑같은 애도 부분집합이라고 수학자들끼리 부를 거래. 그래서 이걸 조금 수정해서 나중에 진부분집합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근데 지금 어쨌든 부분집합은 얘의 부분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이 부분집합인데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야. 그러면서 또 특이한 게 공집합도 부분집합이야. 그치? 공집합은 원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근데 이 집합에 아무것도 안 뽑은 그냥 공집합도 부분집합이라고 봐준대.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건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 중에 두 가지가 특별한데 자기 자신과 공집합이 부분집합이 된다.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건 좀 특이한 게 어떤 집합이든지 공집합은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 어떤 집합이든지 원소를 하나도 안 가져오면 공집합일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도 해. 이쪽도 기억을 해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하라면 얘가 된다라고 해주면 돼. 근데 이거를 너네한테 이 모든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안 할 거고 개수가 몇 개인지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그 개수를 세는 요령을 알려주자면 다 경우의 수로 좀 접근하면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내가 얘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 때 1, 2, 3이라는 애를 뽑냐 안 뽑냐로 부분집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요 공집합이라는 이거의 부분집합 만들려면 1도 안 뽑고 2도 안 뽑고 3도 안 뽑으면 요 부분집합이 완성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1이라는 유닛을 만들고 싶으면 1은 뽑고 2는 안 뽑고 3은 안 뽑으면 돼. 얘는 안 뽑고 안 뽑으면 되고 안 뽑고 뽑으면 돼. 이렇게 1, 2라는 부분집합을 만들려면 1을 뽑고 2를 뽑고 3을 안 뽑으면 되고 뽑고 안 뽑고 안 뽑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물어보면 1, 2, 3을 뽑을지 말지만 결정해주면 부분집합이 결정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 이거야. 니네가 박진영이야. 박진영이 돼서 이게 그룹이 있어. 그 멤버한테 갔어. 야, 너 우리 내 프로젝트 참여할래 안 할래 물어봤어. 얘가 저 참여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 얘가 참여한대. 그러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1이 참여할지 말지 결정했어. 그럼 끝나? 아니죠. 그래서 1이 참여할지 말지 고르는 두 가지에다 끝나지 않았고 2한테 가서도 또 물어보는 거야. 너 참여할래 안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물어보는 경우 몇 가지야? 또 두 가지인 거지. 그치 동현아? 그 다음 3한테 가서 물어보면 또 몇 가지야? 또 두 가지인 거야.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8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집합 원소 3개짜리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면 너한테 너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 곱해서 2의 세제곱까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 이거였잖아. 원소의 개수에다가 2의 거듭제곱으로 올리면 돼. 그치? 예를 들어 이 4개짜리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2의 4제곱 16가지인 거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만 하다 보면 니네가 너무 잘 외워가지고 조금 더 어렵게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잖아. 얘가 원소가 예를 들어 A집합 원소가 1, 2, 3, 4, 5, 6, 7, 8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니라고 하면 너네한테 뭐라고 한다고? 2의 8제곱까지예요 라고 해주면 된다고. 맞지? 근데 이제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할 때 너네는 조건을 추가해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얘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1, 2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1, 2는 반드시 포함한대. 그럼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것도 경우의 수로 생각해봐. 내가 박진영인데 1, 2는 너무 잘해가지고 얘는 미리 뽑을 거래. 너는 무조건 참여해야 된대. 그럼 내가 1한테 가서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볼 거잖아. 넌 무조건 뽑힌 건데 너 할래 말래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지. 무조건 할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안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나머지 애들한테만 물어보면 되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의 6제곱까지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1, 2를 반드시 포함할 거니까 걔네들한테 안 물어보고 나머지 3, 4, 5, 6, 7, 8한테만 물어보면 된다 이거야. 그럼 두 번째 이런 문제도 있지. 이번엔 1,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대. 그럼 또 뭐 하면 되냐? 1, 2한테는 또 안 물어보면 되는 거야. 얘는 빼고 갈 거니까. 물어봤다가 한다고 하면 어떡해? 그래서 안 물어보고 나머지 3, 4, 5, 6, 7, 8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얘도 몇 가지인 거야? 2의 6제곱까지야.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거. 그래서 누구를 포함한다, 누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걔한테는
안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너네가 그냥 하면 되겠는데 하겠지만 조금만 집중해봐. 왜냐면 이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상황을 좀 이입해야 되거든. 자, 조금만 더 어렵게 가볼게. 자, 이게 부분집합인데 여기서 아까 부분집합에서 좀 특이했던 게 아까 부분집합을 구하고 나면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고 공집합도 부분집합이라 했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자기 자신이 부분집합이라는 게 좀 이상했나 봐. 그래서 수학자들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부분집합에서. 그래서 뭘 만드냐? 진부분집합이라는 거 만들어. 진부분집합이라는 거 뭐냐면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진짜 부분집합.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거 뭐냐면 자기 자신은 빼고 얘기하자 이거야. 그래서 그냥 뭐 해주면 되냐면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내가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은 제외해주면 돼. 예를 들어 이거야. 내가 아까 A집합의 원소가 1, 2, 3, 4, 5, 6, 7, 8이 있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라고? 2의 8제곱까지야. 근데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가 왜? 자기 자신을 뺐으니까. 그럼 잘 봐.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 내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1, 2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2의 6제곱까지라며. 그럼 내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에 1, 2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마이너스 1이 붙는 거지. 두 번째, 그럼 내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에 1,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라고? 2의 6제곱까지라고. 그럼 내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에 1,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2의 6제곱?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 왜 안 돼? 이 여기 안에는 자기 자신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그냥 당연히 단순하게 무조건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1 분의 이렇게 풀다 보면 틀리는 거야. 그치? 내가 여기서 1,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중 진부분집합을 물어봤지. 그럼 1, 2를 포함하지 않고 만든 부분집합 안에는 얘랑 똑같은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럼 뺄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어떨 때 빼야 될지 안 빼야 될지 구분해야 되는데 니네가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개수만큼 거듭제곱하면 돼. 진부분집합에 1 빼면 돼. 요렇게 풀려면 틀려. 그걸 노리겠지 선생님들은. 그치? 당연히 그걸 노릴 거야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막 단순하게 풀지 말고 좀 생각은 좀 해야 돼. 얘는 2의 거듭제곱인 건 맞는데 누굴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 진부분집합이냐 아니냐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거를 좀 이입하면 돼. 알겠죠? 그것만 잘 신경 쓰면은 크게 틀릴 일은 없을 거다. 알겠지? 그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고 한번 읽어볼게. 자, 부분집합이라는 건 아까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B집합에 속할 때 얘는 A가 B에 포함된다고 했네. A라는 애가 B에 모두 속하면 걔를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표현할 때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그럼 당연히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건 짝대기로 표시해주면 돼. 아까 원소가 아니더라도 짝대기 했으니까 그런 느낌.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래.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 거야.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인 거야. 알겠지? 그것도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진부분집합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야. A가 B에 포함되면서 서로 같지 않은 거, 똑같지 않은 집합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야. A가 B에 포함된대. 그럼 A는 B의 부분집합이네. 그러면서 B는 A에 포함된대. 그럼 B는 A의 부분집합이네. 이 상황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A랑 B랑 서로 같은 집합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A가 B에도 포함되고 B가 A에도 포함되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같은 집합은 그냥 등으로 표현해주면 돼. 너무 당연한 거야. A가 B에 포함되려면 A는 B의 일부분이어야 돼. B가 A에 포함되려면 반대로 B는 A의 일부분이어야 돼. 서로가 일부분이어야 된대. 그러려면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요걸 만족하면 서로 같은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렇게. 보통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문제 보면 좀 느낌이 올 거야. 좀 이따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지 않은 집합 그냥 짝대기 하면 된대. 되게 별거 없지, 맞지? 그래서 기호로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통일돼야 되니까.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통일돼야 되니까 기호를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는 여기 간단하게 써있죠.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냥 2의 거듭제곱.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제곱 올려주면 된대. 근데 이거는 읽어보고 참고만 하는 거지 너네가 문제 풀 때는 그때그때 구분해줘야 돼. 알겠지? 누구를 반드시 포함하냐, 누구를 반드시 안 뽑냐, 진부분집합이냐 아니냐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건 읽어보고 참고만 해.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알겠지? 요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집합이라고 하고, 집합을 연산하기 전에 몇 개만 좀 보고 갈게. 가볼게. 다음 보면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드려요. 집합이라는 거 아까 뭐라 그러냐면 기준이 명확한 모임을 집합이라고 할 거야. 기억 보면 큰 자연수의 모임은 당연히 집합이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은 집합이 아니야? 그렇죠? 아니죠.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 그렇죠? 얘는 맞는 거죠. 가장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을 테니까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집합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죠? 1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1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여기서 말하는 소수가 무슨 소수겠어? 소수점. 아, 그 소수 말고. 기후. 얘는 집합이 아니야? 아니요. 집합입니다. 왜? 그냥 원소가 없는 공집합인 거야. 그죠? 집합이야. 알겠죠? 답 뭐야? 디귿하고 미음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다음. 요런 거. 자, 요런 거. 자, 이것도 봐봐.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골라봐요. 1번은 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 맞아? 그죠? 맞아. 왜?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거야. 2번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몇 개? 0개 맞고 얘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얘가 한 개여야 되는데. 그치? 얘는 원소가 몇 개야? 2개야. 뭐랑 뭐? 공집합과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자체가 원소인 거야. 그래서 원소가 요거 하나. 항상 바깥쪽에 있는 중괄호를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 해서 얘는 원소가 몇 개야? 2개. 얘는 몇 개야? 3개 빼면 마이너스 1개. 맞네. 이렇게 3번이 틀렸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러니까 이런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것만 잘 구분해주면 돼. 자, 이것도 보자. 다음 중 옳은 것만에 있는 대로 골라달래. 가볼게. 기억 볼게, 기억. 기억. 0이란 애는 공집합의 원소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치, 공집합인데 원소가 어딨어? 당연히 틀렸겠지. 얘는 공집합은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치,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니까. 자, 1은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왜? 요 짝대기 2개, 요 2개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표현했는데 이 새끼 원소야. 이 새끼 집합이라고 표현 안 돼 있잖아. 이렇게 써 있어야 맞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얘는 1이라는 원소로 갖는 집합은 1이라는 원소로 갖는 집합은 1이라는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니까. 자, 여기서 한 번 더 갈게. 자, 예를 들어 어떤 A 집합이 1, 2에 1, 2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물어볼게. A의 개수가 몇 개라고? 3개인 거야. 그죠? 물어볼게. 1은 A 집합의 원소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2는 A 집합의 원소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러면 1, 2는 A 집합의 원소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얘를 원소로 하자. 그치? 그럼 또 물어볼게. 1은 A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럼 만약에 요렇게 쓰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건 맞는 말이야. 1이라는 애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인 거야. 그럼 물어볼게. 이거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야. 왜 맞는 말이야? 1, 2를 원소로 갖는 이 부분집합이 있잖아. 맞는 말이야. 그치?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럼 또 하나 갈게. 얘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얘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왜? 얘는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을 구한 거지. 맞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제가 이런 거를 좀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보기 준 다음에 여기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면 어떡할 거야? 구분 못하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별것도 아닌데. 알겠지? 이런 거 구분 잘 할 수 있어야 돼. 다음.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요거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다음. 자, 여기 있다.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A도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되는 걸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한다 했잖아. 그치? 근데 포함되려면 그 원소로 구성돼야 돼.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거 1, 2, 3에 부분집합을 구하는데 야 2하고 3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막 3하고 4 이렇게 들어가면 돼, 안 돼? 얘는 당연히 부분집합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서로가 포함된다라는 건 얘랑 완벽히 똑같아야 되는 거야. 얘가 얘 부분집합이 되면서 얘가 얘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서로의 일부분이 돼야 돼. 똑같아야 돼. 그 말은 원소의 개수도 똑같아야 되고요. 원소의 구성 요소도 다 똑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 1이라는 원소가 있을 테니까 여기 1이라는 원소가 있고요. 여기 12라는 원소가 있는데 얘가 그럼 12겠네. 얘가 5라는 원소가 있으니까 얘가 5겠네. 그럼 A는 5고 B는 7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개수도 똑같아야 되고요. 원소 구성 요소도 다 똑같아야 돼. 그래야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A가 B에 포함될 때 다음 요거에 곱을 가볼게.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된대. A가 B에 포함된대. 그럼 A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1과 3이네. B 집합의 원소는 모르겠네. 근데 2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봤더니 조건제시법이야. B 집합의 원소는 바 앞에 있는 항상 얘가 원소야. 그 원소는 이걸 만족한대. 그럼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1과 3이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A가 B에 포함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이다. 그 둘이 곱하니까 얼마? 6이다가 되는 거야. 그럼 잠깐 문제 바꿔볼게. 이거 말고. 자, B가 A에 포함되도록 하는 A, B의 개수는 몇 개일까? B가 A, B에 포함돼야 돼. B가 A에 포함돼야 된대.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A 집합의 원소가 지금 뭐인 거야? 마이너스 1하고 3인 거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도 되냐? 아까처럼 B 집합이 뭐 해도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어도 돼. 이거 해도 돼. 얘도 마이너스 1과 3을 원소로 가져도 돼. 근데 또 있어. 뭐 해도 될까? X 플러스 1의 제곱. 뭐도 되냐? X 플러스 1의 요거의 제곱이어도 돼. 얘가 마이너스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잖아. 그럼 뭐도 돼? X 마이너스 3의 전체의 제곱도 돼. 이렇게. 그럼 뭐도 돼 또? 공집합은 안 돼. 왜? 이 새끼가 허수라는 말, 실수라는 말이 없어. 그치? 얘가 만약에 실수라고 했어야 뭔가 실근이 아닌 허근을 가지면 원소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건이 또 추가되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건 너무 깊게 들어갔고 요 정도만 이해해도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반대로 포함될 때 원소가 하나도 포함되는 거지?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다음. 원소의 개수 물어보는 게 왜 없냐 하나도? 뒤에 있나 보다. 원소의 개수 물어보는. 부분집합의 개수. 여기 있다. 자, 가볼게. 다음 보면. 다음 이 집합의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어. 자, 여기 물어볼게. 얘는 일단 원소가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야. 그럼 진 부분집합은 뭐라고 하면 되냐? 2의 4제곱에 마이너스 1 해주면 돼. 얘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맞지? 뭐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복잡한 거 없나? 여기 있다. 이거의 부분집합 중 4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을 구해달래. 그럼 뭐 하면 돼? 4는 원소로 가질 거래. 그럼 내가 그 부분집합 안에 4는 미리 뽑았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나머지 1, 2, 3한테만 물어보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8가지가 되는 거야. 2의 세제곱까지. 그렇지? 이 정도. 자, 이어서 집합의 연산인데 연산을 이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그죠? 연산 법칙 하기 전에 일단 그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4가지가 있네, 그지? 여기 4가지. 4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 또 보여줄게. A라는 집합이 1, 2, 3이고요. 그때 만약에 B라는 집합이 3, 4라고 한번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뭐 이게 뭐 따로 뭐 증명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설명해 줄게. 뭐 증명이라기보단 연산법이야. 너네 예를 들어 뭐 2 더하기 3이 왜 2 더하기 3인지 막 증명해 줘? 뭐 증명하긴 하지. 막 돌멩이 2개랑 돌멩이 3개 합하면 돌멩이 5개지 않냐? 뭐 이렇게 증명하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A랑 B랑 합집합을 구해달라는 건 A랑 B랑 합해달라 이런 뜻이거든. 합집합. 합집합이라는 건 더하기로 표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컵을 세워놓은 모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컵을 세워놓은 모양. 그래서 A랑 B랑 합집합의 뜻이 이런 뜻이고, 합집합이라는 건 A 집합과 B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합해서 써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를 합하면 1, 2, 3과 여기선 3, 4인데 3이 겹치잖아. 근데 중복되는 건 생략하죠. 그래서 4만 써주면 된다. 이렇게. 그죠? 요게 A 합집합 B야.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A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원소가 1, 2, 3, 4잖아. 합집합의 영역은 어딜 얘기하는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서 이 합집합을 나타내는 멘트가 있어. 합집합은 A 합집합 B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도 얘기해.
A 또는 B.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A도 되고 B도 되고 A, B 다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나는 오늘 퇴근하면 맘스터치 또는 교촌치킨을 먹을 거야. 나는 퇴근하면 맘스터치 또는 교촌치킨을 먹을 거야 라고 했어. 그럼 니네는 보통 무슨 생각해? 아, 저 선생님은 뒤지고 싶다고? 저 선생님은 맘스터치만 먹거나 또는 교촌치킨만 먹겠구나 라고 하잖아.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맘스터치만 먹어도 되고 교촌치킨만 먹어도 되고 둘 다 먹어도 돼.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의 의미는 그거야. 우리가 보통 또는 하면 맘스터치 또는 교촌치킨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먹겠네 라고 생각하잖아.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로는.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맘스터치만 먹어도 되고 교촌치킨만 먹어도 되고 둘 다 먹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또는의 의미야. 저 새끼 패야겠는데? 그래서 또는의 의미는 이거다. 아이씨 말 꼬이게 하지 마. 그래서 또는의 의미는 이거다. 그래서 합집합의 의미는 또는이랑 똑같다는 거. A 또는 B라는 건 A만 만족해도 되고 B만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해도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두 번째, 교집합이라는 게 있어. 교집합. 합집합 다음에는 차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을 먼저 가르치는데, 아이고 뭐 이상한데? 교집합. 왜냐면 이 합집합과 교집합은 서로 무슨 관계냐면 부정관계야. 부정관계. 이거는 명제에서 조금 더 명확해지고 지금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합집합과 교집합은 서로 부정관계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서 교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A와 B의 교집합, 교차하는 부분, 공통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표현하는 방법이 이 컵을 세워놓은 모양이 이거면 컵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읽을 때 A 교집합 B 혹은 A 교 B라고 나는 줄여서 읽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교집합의 의미는 뭐냐면 A랑 B랑 교차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서 얘는 원소가 뭐가 되냐? 3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얘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A 교 B가 어디냐라고 하면 A 교 B는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멘트로 A 교 B, A 교집합 B라고도 하지만 한글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그리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맘스터치랑 그리고 교촌치킨을 먹을 거야 하면 뭐야? 둘 다 시키겠다 이 소리잖아. 그치? 이건 확실하게 둘 다 시키겠다잖아.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라고도 합니다. 동시에. 한 사건 안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A 그리고 B라고 하면 얘랑 교집합 부분을 구해주면 된다. 공통 부분을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교집합에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X집합이 1, 2고요. B집합이 3, 4를 원수로 갖잖아. 그때 너네한테 X 합집합 왜 이건 B라고 했냐? Y를 구하라고 하잖아. X 합집합 Y는 뭐가 되는 거야? 1, 2, 3, 4가 되는 거야. 그때 너네한테 X 교집합 Y를 구하라 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없잖아, 겹치는 게. 그럼 그때는 공집합이 되는데 이때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와 Y는 서로소 관계야 라고 하는 거지 X는 서로소야, Y는 서로소야 이런 말이 아니라 두 집합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서로소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이 동시에 교집합이 없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서로소 관계라 한다.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황을 서로소 관계라고 한다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집합에서 말하는 서로소라는 건 교집합이 없는 거, 공통 부분이 없는 거 이거를 우리는 서로소 관계라 한다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이거를 우리는 교집합이라 한다. 그러고 나면 여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여사건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야. 경우의 수 확률에서. 여사건이 뭐냐면 반대되는 사건을 구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반대되는 집합을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집합이 여기 써있네. 요거라고 해봐. 그때 너네한테 뭐라고 하냐면 A의 여집합을 구하라잖아. A가 아닌 부분을 구하라 이 뜻이야. 그래서 지수 자리에다가 C라고 쓰면 이게 A가 아닌 부분이고 읽을 때 A의 여집합이라고 읽어주면 되고 그럼 A의 여집합은 뭐야? A가 아닌 부분이라며. 그럼 뭐야? 4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왜? A가 아닌 부분에는 집합에는 뭐든지 들어갈 수 있다며 1, 2, 3이 아닌 건 뭐 이아름이 될 수도 있고 뭐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막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지? 그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여집합을 얘기하려면 중요한 집합 하나가 더 필요한데 전체 집합이란 용어가 필요해. 전체 집합. 얘를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데 전체 집합이 뭐냐면 어떤 제한을 주는 거야. 어떤 제한 범위를 주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전체 집합은 1, 2, 3, 4, 5야 라고 얘기했어.
그때 너네한테 A의 여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때는 구할 수 있는 거야. 왜? 전체 집합에서 A 1, 2, 3이 아닌 부분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4, 5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집합을 얘기하려면 전체 집합이 당연히 주어져야 돼. 어떤 전체 집합 안에 A가 아닌 부분을 구하는 거야.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전체 집합은 보통 우리가 네모나게 표현하죠. 그죠?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A가 1, 2, 3이고 여기에 4, 5가 있잖아. 그럼 이 바깥쪽 영역 여기가 모두 A가 아닌 부분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한다. A가 아닌 부분, 여집합. 그래서 A가 아닌 부분은 이렇게. 너무 당연한 건데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란 뭐야? 그치, A가 되는 거야. A가 아닌 부분의 A는 A가 아닌 부분의 또 아닌 부분은 당연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무슨 느낌이냐? 여집합이라는 건 보통 부정의 의미로도 많이 갔습니다. 아까도 부정 얘기했죠? 부정의 의미로도 갔는데 부정의 부정은 뭐 긍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그래서 그 느낌으로 좀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여집합의 의미는 부정을 갖는다. 그래서 이거야. 합집합의 부정이 교집합이거든. 그래서 요거를 부정하는 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드모르간이라는 걸 이용하면 합집합은 교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합집합이 된다 라는 것도 좀 기억해 줘야 돼. 알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여집합이란다. 그래서 여집합이라는 건 부정의 느낌을 얘기한다. 마지막 차집합. 차집합이라는 거 아까처럼 빼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뺀다 이런 뜻이잖아. 맞지? 그래서 A집합에서 B집합을 뺀다라는 걸 기호로 그냥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이걸 우린 차집합이라고 그래. 차집합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 A에서 B의 집합을 뺄 건데 얘는 1, 2, 3이 있고 얘는 3, 4가 있잖아. 어떻게 빼는 거냐면 얘랑 얘 중에 겹치는 것만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A집합에서 B집합이랑 겹치는 3만 제거를 해서 얘는 1, 2가 답입니다 라고 써주면 돼. 그래서 차집합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A가 이렇게 있어. B가 이렇게 있어. A 차집합 B라는 거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A 차집합 B를 구하라고 할 때랑 B 차집합 A를 구하라고 할 때랑 결과가 어떨까? 달라. B 차집합 A를 구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그치? 그래서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는 달라서 실제로 얘랑 얘랑은 자리 바뀌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합집합이나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야, A랑 B랑 모든 집합의 원소를 더해라. B랑 A랑 모든 집합의 원소를 다 합쳐 라고 하는 건 어때? 똑같을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하게 합집합은 가능해. 그럼 교집합은 A랑 B랑 겹치는 게 뭐야? 3. B랑 A랑 겹치는 게 뭐야? 3이잖아. 그래서 가능한 거야.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자리를 바꾸는 게 가능해. 근데 차집합은 자리를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차집합에서 우리가 연산을 해주려면 자리도 막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막 묶고 풀고 막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차집합이라는 걸 연산이 가능하게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차집합은 항상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차집합을 앞교디어라고 엄청 많이 외웠을 거야. 그쵸? 앞교디어는 너네가 안 까먹었을걸? 아름쌤이 가르친 거? 맞지? 앞교디어. 앞교디어가 뭐냐면 차집합을 바꾸는 방법인데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이게 왜 얘랑 똑같나요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거 보고 벤 다이어그램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 이 집합의 연산에서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이 안 돼서 그래. 머릿속으로 그 집합의 포함 관계가 머릿속으로 좀 그려져야 돼. 머리가 안 좀 못 풀어. 좀 머리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너네 그런 연습 안 하냐? 이미지 트레이닝? 내가 막 아이언맨이 되고 막 내가 스파이더맨이 되고 이런 생각 안 해? 그런 거 안 하냐? 어쨌든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보이는데 잘 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이미지 트레이닝 한번 해볼게. A라는 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할 거야. 그럼 A라는 거는 여기 새로 해볼까? A라는 건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그려봐. 머릿속으로. 여기가 색칠이 되게 머릿속으로 그려봐. 그죠? 그 다음 B가 이거잖아. 그럼 B의 여집합은 요게 아닌 부분이니까 이 바깥쪽이라고 그려봐. 머릿속으로. 그거랑 교집합이래. A랑 B가 아닌 부분에 겹치는 부분은 여기잖아. 라고 그려져야 돼. 이게 진짜 연습이 많이 돼야 돼. 이게 진짜 별거 아니겠지만 이 머릿속으로 연습이 좀 돼야 니네가 이 집합의 연산을 진짜 잘 풀어. 요게 안 그려지면 좀 힘들다 진짜. 왜냐면 맨날 그릴 수가 없거든. 맨날 이거 언제 그릴 거야? A 집합은 여기지? 그럼 A B 여는
여긴가? 그럼 이거랑 이거랑 겹치는 데가 어디지? 여기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맨날 이거 어떻게 그려? 그지? 아, 물론 그려도 되지. 처음에 모르겠으면 그려야지. 근데 하다 보면 요게 이미지 트레이닝이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차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다? 앞교디어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얘네들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야. 비여집합, 교집합 A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차집합이라 한다. 한 번 더 읽어볼게. 합집합이라는 건, 그치. A랑 B랑 합하는 거 기호는 뭐 다 알 거고, 또는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 되게 중요해. 또는의 의미가 합집합인 거야. 이거는 명제에서 중요해져. 그 다음, 두 번째, 교집합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고를 의미한다는 거. 동시에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그러면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서로 무슨 관계야? 부정관계다라는 것 좀 기억해놔야 돼. 부정관계, 알겠지?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네. A랑 B랑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서로수 관계라는 거. 서로수 관계라는 건 뭐야?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관계를 우리는 서로수 관계라 한다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럼 너무 당연한 건데 공집합이라는 건 어떤 집합과 항상 무슨 관계야? 서로수 관계야. 겹치는 게 없거든. 공집합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여집합이라는 건 뭘 얘기한다? 부정을 얘기하는 거고 A의 여집합이라고 읽으면 되고 여집합을 논하려면 얘기하려면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어야 돼. 뭔가 제한을 준 다음에 여기서 A가 아닌 부분을 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게 여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A에서 B를 빼는 건데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만 제거하는 거야. 그럼 B차집합 A는 B에서 A랑 겹치는 부분만 제거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우리는 그 차집합을 뭐라고 바꿀 수 있다? 앞교디어로 바꿀 수 있다. 앞교디어. 이거 되게 중요해. 앞교디어. 아마 뒤에 써 있을 거야. 내가 좀 이따 한번 더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연산이고 이 연산을 이용해서 연산 법칙이라는 게 있어. 순서 내가 좀 마음대로 가르칠게. 연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한 합집합과 교집합은 자리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며. 그래서 교환 법칙이 가능합니다. A 합 B나 B 합 A나 똑같아. A 교 B나 B 교 A나 똑같다.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가능해. 근데 이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을 계산할 때는 좀 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집합, 교집합에서 가르치는 건데 이 결합과 분배가 제일 헷갈리거든. 결합과 분배. 결합과 분배를 보통 얘기할 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걸. 나는 이렇게 얘기해. 겉과 속이 같으면 결합. 그 다음에 겉과 속이 다르면 분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줄게. 너네한테 A 합집합 B 합집합 B C를 구하라고 할 때랑 A 합집합 B 교집합 C를 구하라고 할 때 보면 얘랑 얘랑은 다른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돼. 일단 요 놈은 내가 겉과 속이 같다라는 게 뭐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집합 기호랑 요 밖에 있는 집합 기호가 똑같잖아? 그럼 얘랑 연산 기호가 똑같잖아? 그럼 겉과 속이 같다 이거야. 그럼 겉과 속이 같으면 얘는 결합을 마음대로 풀었다 묶었다 해도 돼.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써도 돼. A 합 B 합 C라고 바꿔도 돼. 그럼 그 말은 또 이렇게 해도 돼. A 냅두고 합 B 합 C라고 바꿔도 된대. 어떻게 돼요? 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생각을 해봐. 머릿속으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야 A랑 B랑 합집합을 구하래.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해봐. 여기가 색칠될 거야. 거기다가 C까지 합집합하면 돼. 전체가 색칠되겠지. 근데 그걸 하나 B랑 C랑 먼저 합한 다음에 A를 합하나 결과는 어때? 똑같다. 그래서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같으면 이 결합을 마음대로 묶었다 풀었다 해도 된다 이거야. 교집합도 마찬가지야. 간단하게 가볼게. A 교 B 교 C를 하나 A 교 B 교 C를 하나 결과가 똑같다 이거지. 왜? A랑 B랑 교집합하면 여기죠. 거기서 C랑 겹치는 부분 여기만 칠해질 거야. 근데 B랑 C랑 겹치는 부분에서 A랑 겹치는 부분에도 여기잖아. 그래서 둘 다 연산기호,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같으면 뭐 해도 된다? 결합을 마음대로 묶었다 풀었다 해도 된다. 알겠죠? 이게 결합법칙. 두 번째,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다르잖아? 얘는 마음대로 묶었다 풀었다 하면 안 돼. 얘는 뭘 이용해야 되냐? 분배라는 걸 이용해야 돼. 분배라는 게 뭐냐면 너는 이거잖아. A 더하기 B 곱하기 C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A 곱하기 C에다가 B 곱하기 C 하고 얘가 더하기니까 더하기 이렇게 쓰죠. 요게 분배잖아. 얘가 이렇게 분배되는 거. 마찬가지야. 얘도 어떻게 하는 거냐?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다르면 얘를 여기다 한 번씩 분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를 분배하면 어떻게 되냐? 얘를 쓸 때 얘는 A 교 C 이렇게 한번 쓰고 B 교 C 한번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합이잖아. 가운데가 합이니까 여기다 합 이렇게 써줘야 돼. 확인해 볼게. 자, 확인해 볼게.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A랑 B랑 합집합을 생각해볼게. A랑 B랑 합집합이 어디야? 여기야. 맞아? A랑 B랑 합집합. 거기서 C랑 교집합을 구할 때. C랑 교집합 구하면 어디야? 여기지. 맞아? 요게 이제 요거 하얀 색깔 푼 거야. 초록 색깔도 풀어보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이 증명하는 방법은 다 그리는 거밖에 없어. 자, 가볼게. A랑 C랑 교집합 구하면 어디야? 여기야. 맞아? 그 다음 B랑 C랑 교집합 구하면 어디야? 여기지. 그거를 뭐 하겠대? 합하겠대. 그럼 뭐 해지는 거야? 더해지는 거야. 모양이 어때? 똑같잖아. 그치?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래서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다르면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얘도 마찬가지. 잘 봐.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A 교 B 합 C 이렇게 나왔대.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어때? 다르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얘는 A 합 C 교 B 합 C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어줍니다.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A 차집합 B 합집합 B라고 했대. 이렇게. 다음 요거를 간단히 해달래. 이게 뭔 말인가 싶잖아.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 얘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너네가 배운 연산 법칙을 이용해 정리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A 차집합 B는 내가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앞교 뒤요. 얘는 앞교 뒤 여인 거야. 그거의 합집합 B인 거야. 그럼 얘를 봤더니 무슨 법칙이야?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다르니까 분배 법칙이야.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이렇게 분배해야 돼. 그럼 분배하면 얘는 A 합 B 교 B 여 합 B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서 생각해봐. B랑 B의 여집합을 합집합했네. 그치? B랑 B가 아닌 부분을 더했대. 그럼 모두가 되는 거 아니야? B랑 B가 아닌 부분 다 더했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요거 자체는 전체가 되는 거야. 그거랑 얘랑 교집합할 거야. 생각해봐 이것도. 얘가 아직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랑 전체랑 교집합을 하면 전체의 의미가 있을까? 전체 안에 요거랑 겹치는 거 물어보면 얘 아니야 그냥? 그치?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합 B가 되는 거야. 그냥 A 합 B라고 주면 되는 걸 이렇게 줄 거라고. 우린 이거를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게 뭐냐?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이 머릿속으로 되잖아?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A 차집합 B가 어디지? 여기 부분이네. 거기다 B를 더하네? A 합 B네. 라고 바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이미지 트레이닝이 잘 되면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내가 만든 거라서 요 정도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지. 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연산 법칙 이용해서 정리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 딱 보이면 이거 A 합 B네 라고 바로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 다시 한번. 결합 법칙이라는 건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같으면 결합을 마음대로 묶었다 풀어도 된다. 분배 법칙이라는 건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다르면 뭐 해야 된다? 요 밖에 있는 걸 분배해야 돼. 근데 그 분배 법칙에서 하나 뭐 나오는 게 있죠? 보통 흡수 법칙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이거 A 합 B 교 B를 풀어달래. 얘를 풀라고 하면 니네가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다르니까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얘는 분배 법칙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얘는 흡수 법칙이라고 하거든. 왜냐면 얘는 풀어봤자 A 교 B 합 B 교 B야. 야 그럼 B랑 B랑 교집합 구하면 뭔데? B죠. 그럼 얘는 A 교 B 합 B가 되는 거 아니야? B랑 B랑 교집합하면 B니까. 그럼 또 뭐야? 또 분배지. 그럼 또 A 합 B 교 B 합 B죠. 그럼 B랑 B랑 합집합하면 뭐야? 또 B네. 이렇게. 그랬더니 어때 연산기호가? 얘랑 똑같아지지. 그래서 얘는 안 풀려.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흡수 법칙이라고 하는데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달라서 분배인 줄 알았어. 근데 요 괄호 안에 있는 집합과 밖에 있는 집합이 똑같잖아? 그러면 무조건 밖에 있는 집합으로 흡수된다고 생각해. 이것도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생각하면 돼. A랑 B랑 합집합이 있어. 거기서 B랑 교집합을 구하는데 뭐야? B잖아. 라고 생각하면 돼. 잘 봐. 너네한테 B 차집합 A 합 A를 풀어달래.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 앞교 뒤 여야. 합 A지. 얘는 무슨 법칙? 얘기할 수 있잖아.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인 거야. 알겠지? 쌤 이거 A 똑같은데요? 아니야. 완전히 모양이 똑같아야 돼. 얘는 분배 법칙인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A 여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여로 풀리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겉과 속이 다른데 집합이 똑같아. 그럼 그 밖에 있는 걸로 흡수된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정확하게 알아야지 너네가 안 틀린다니까. 알겠지? 그거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겠지? 흡수 법칙은 뭐야? 겉과 속의 연산기구가 다른데 집합도 완벽히 똑같아야지 그 밖으로 흡수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꼭 여기 위치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돼도 돼.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이것도 A 여인 거야. 알겠지? 그거 구분해주면 된다. 그걸 우린 흡수 법칙이라 한다. 생각해주면 돼. 그다음 마지막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저 수학자 드모르간이라는 애가 만든 법칙인데 요거의 여집합. 그러니까 원래 여태까지는 여집합을 구할 때는 어떤 집합에 대한 여집합만 구했는데 이번에는 연산에 대한 여집합을 구한 거야.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면 A도 부정하고요. 합집합도 부정하고요. B도 부정해주면 돼. 그래서 A 합 B의 여는 A 여 교 B 여가 되는 거야. A도 부정, 합집합도 부정, B도 부정 이렇게 해주면 돼. 확인해보는 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 슬슬 지루하지? 근데 거의 끝났어. 좀만 참아. 자, A 합 B의 여집합을 구하라면 어디가 되는 거야? A 합 B를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어디야? 가운데 여기죠. 그거 여집합이니까 여기 부분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근데 얘는 볼게,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방법이 없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자, A 여집합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냐? A가 아닌 부분. 그려볼게. 요게 A가 아닌 부분이야. 그지? B의 여집합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냐? B가 아닌 부분.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이 미친놈. 여기 얘기하는 거야. 그거의 교집합 구하래. 그럼 이 바깥쪽은 그 그림 모양이 나오잖아. 근데 여긴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기도 안 나왔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 빼고 여기가 되는 거야. 지금 똑같잖아.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걸 맨날 이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되고 드모르간의 법칙을 외우는 거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A도 부정, 합집합도 부정, B도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교집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야. A 교 B의 여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뭐야? A도 부정, 교집합도 부정, B도 부정이라고 해주면 돼. 이걸 우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 한다. 이걸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거라서 이 지금 내가 가르친 집합에 연산하는 계산법이랑 이 법칙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 그걸 이용해서 다 문제를 풀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연산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읽어보고 니네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해 못하면 안 돼. 잘 봐. 이건 진짜 이해 못하면 큰일 나다. 가볼게. 근데 별거 아니야. 천천히 읽어보면 생각해볼게. 잘 봐.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떤 A라는 집합이랑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구하는데 합집합이라는 게 뭐였어? 더하는 거지. 야, A에다 공집합을 더하면 공집합의 의미가 있냐? 없잖아. 당연히 A인 거야.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을 구하면 뭐야? 겹치는 게 없는 거잖아. 공집합이 되는 거야. A가 아니라. 맞지? 그 다음에 A랑 전체랑 합집합을 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전체겠지. 그치? A랑 전체랑 교집합을 구하면 어떻게 돼? A가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 A라는 집합이랑 합하면 당연히 뭐야? 그냥 A인 거지. A랑 교집합 구하면 그것도 A인 거야.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 여기 이것도 볼게. 전체 집합의 여집합. 전체가 아닌 부분이라는 건 없겠지. 전체가 모두 다인데 모두가 아닌 부분은 뭐야? 공집합이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하게 공집합의 여집합도 뭐가 되는 거야? 전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그치? 그 다음 여기 A랑 A가 아닌 부분. A 집합이 있고 A가 아닌 부분을 합하겠대. 그럼 뭐가 돼? 아까도 했죠? 전체가 되는 거야. 그럼 A랑 A가 아닌 부분의 교집합을 구하면 겹치는 게 있어?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뭐로 바꿀 수 있다? 앞교 뒤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거. 요 내용인데 잘 봐. 이게 뭐냐면 너네한테 어떻게 해줄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A 차집합 B가 뭐 A가 나왔대. 그때 다음 뭐 포함 관계를 구하시오. 뭐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 A에서 B를 뺐더니 A가 나왔다라는 게 다시 갈게. A에서 B를 뺐더니 그래 A가 나왔다. A가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내가 A에서 B를 뺐더니 A가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서로소 관계거나 혹은 B가 공집합. 근데 B가 공집합도 서로소 관계라는 거야. 얘는 A랑 B랑 서로소 관계구나 하는 거야. 왜? A에서 B를 뺐는데 겹치는 부분이 없었으니까 그냥 자기 자신 나온 거지. 이런 거. 그다음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 A 합집합 B를 구했는데 걔가 A가 나왔다. 그럼 얘는 뭘 얘기해 주는 걸까?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A가 큰 겁니다. A랑 B랑
합집합을 해서 A가 나왔다는 건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야 라고 해주는 거야. 또 가볼게. A랑 B랑 교집합을 했는데 이번에 A가 나왔대. 그럼 얘는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B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접 조건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너네가 A가 B에 포함된다.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집합의 연산에 들어가면 너네한테 이렇게 줄 거야. 그럼 이걸 보고 A랑 B랑 합집합했는데 A가 나왔네? 그럼 무슨 말이야? A가 더 크구나. A랑 B랑 교집합을 했는데 뭐가 나왔어? A가 나왔네? 그럼 뭐야? A가 더 작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 A랑 B랑 교집합했는데 공집합이 나왔대. 이건 뭘 얘기하는 거라고? 서로소 관계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너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주고 이렇게 기호로 줄 거야. 알겠지? 그걸 보고 너네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 A랑 B랑 뭐 어떻게 되는지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인데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 좀 문제 몇 개만 더 보고 갈게. 자, 이거 보자. 79번. 다음 보면 전체 집합 이거의 부분 집합 A, B가 서로소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래. 가볼게. A랑 B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서로소 관계래. 그럼 어떤 그림이야?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관계야. 그치? 그러고 나서 파악을 해보면 기억 볼게. 이런 그림이면 A랑 B랑 교집합이 공집합 맞아? 기억은 맞네. 니은 볼게. A랑 B랑 합집합이 전체 집합 맞아? 그건 모르는 거지, 그치? 이 여기 바깥쪽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디귿은 A에서 B를 빼면 A야? 맞네. 그럼 A랑 B의 여집합이랑 포함 관계가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돼? 되는 거야, 그치? B가 이거면 B의 여집합이 바깥일 거 아니야.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지. 그럼 미음은 이미지 트레이닝 해봐. B에서 A 빼면 뭔데? B잖아. 그럼 A의 여집합이 B에 포함돼? 아니죠, 그쵸? B가 A의 여집합에 포함되겠지. 그래서 미음 틀렸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거의 쓸 필요도 없지만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줘야 돼.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 다음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 자, 이것도 찾아봐. 몇 번일 것 같아? 이걸 다 연산 법칙으로 정리해도 돼. 근데 너네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어디 부분이냐면 색칠돼 있는 게 여기 부분이야. 이게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이 돼야 돼. 몇 번일 것 같아? 혜정아 몇 번이야? 너 안 하고 있었구나, 씨. 5번? 5번 아니야. 바보야, 씨. 4번이지, 4번. 4번입니다, 4번. 머릿속으로 그려줘야 돼. A 차집합 B가 어디야? 여기네. 그 다음에 A 차집합 C가 어디야? 여기네. 그거의 교집합이니까 맞네. 그럼 5번이 얘기하는 거 어딜까? 5번. 5번이 얘기하는 그림이 어디지? A랑 C랑 합집합에서 B의 여집합이랑 교집합하는데 이거 어렵잖아.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 이렇게 해도 된다. 잘 봐. 얘는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이라서 A 합 C에서 빼기 B라고 생각해도 돼. 그럼 A 합 C에서 B를 빼면 어디야? 여기 부분이네 라는 게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 그치? 요런 이미지 트레이닝이 돼야 돼. 알겠지? 이런 거. 진짜 거저주는 문제인데 이거 틀리면 진짜 화나지, 그지?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마지막인데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설명하는 거 말고 유형이 너무 다양해서 솔직히 이거 설명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당연히 못 풀어. 엄청 복잡한 것들도 되게 많은데 기본적인 것만 써 있는 거야. 보여줄게.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거야.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야 X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라고 물어보는 거라며. 뭐 얘는 4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며. 그치? 근데 이제 너네한테 뭘 물어보냐? 여기 보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합집합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연산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너네한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혹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A집합의 원소랑 B집합의 원소를 합한 거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된대. 근데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왜? 왜 안 돼?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쪽 영역에 있는 여기 부분과 이쪽 영역에 있는 여기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야.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이쪽 영역에 있는 여기 부분과 이쪽 영역에 있는 여기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야. 그럼 얘는 몇 번 카운팅을 한 거야? 2번 카운팅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A와 B는 요거 한 번씩만 세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 하나를 제거해줘야 돼. 그래서 N, A, 교, B를 제거해줘야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 이거야. 너네한테 A집합의 원소가 2, 3, 4, 5고요. B집합의 원소가 4, 5, 6이라고 해봐. 그때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5개잖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고요.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네요. 둘이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2개를 빼주면 돼요. 라고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지? 그럼 몇 개야? 5개 나오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물론 얘는 그냥 뭐 그냥 세면 되는데 라고 하겠지. 근데 당연히 셀 수 없는 부분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이거래.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 어떻게 하냐? 얘를 이항시키고 얘를 이항시키면 돼. 얘를 이항시키면 돼. 무슨 말인지 얘가?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면 되지. 근데 꼭 넘길 필요 있나? 없어.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0개인데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0개고요.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5개 나왔대. 그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5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꼭 이걸 식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어. 그냥 사실 이거는 이 4개 중에 3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합집합 알려주고 B집합 20개고 교집합이 10개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거야. 그럼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였을까? 20개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제가 4개 중에 3개만 알면 구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외우기 편하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외우기 편하잖아. A랑 B랑 더해. 겹치는 부분 제거해. 라고 외워놓고 이 식만 알면 이 4개 중에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 느낌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다음 두 번째.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어. A가 아닌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구하면 되냐? A가 아닌 부분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돼. 그치? A가 아닌 부분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A 원소 개수만 빼주면 전체에서 그 나머지가 A가 아닌 부분의 원소의 개수겠지. 이건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 또 세 번째. N, A 차집합 B.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니네가 생각했을 때 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될 것 같잖아. 아니야. 왜 아니야? 우리는 겹치는 부분만 제거해야 되지 겹치지 않는 부분까지 제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A랑 B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A집합의 원소에서 뭐만 제거해주면 되냐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여기 부분만 제거해야 돼. 그래서 N, A, 교, B만 제거해야 돼. 두 번째, 이렇게 해도 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 N,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돼. 여기 부분의 원소의 개수에서 얘를 제거해도 된다고. 그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래서 차집합의 원소를 구하는 방법은 합집합이 주어질 때가 있고 교집합이 주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돼. 뭘 이용할지 모르니까. 알겠지? 요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세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N,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야. 근데 요즘은 솔직히 잘 안 나오는 추세인데 그래도 유도할 줄 알아야 되니까 A합, B합, C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할 거냐면 A집합 더해, B집합 더해, C집합 더해. 근데 이렇게 더하다 보면 당연히 중복되는 게 있을 거라는 건 예상이 되잖아.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되는데 보여줄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거야. 너네한테 A집합 이렇게 있고 너무 크다. B집합 이렇게 있고 C집합이 이렇게 있대. 근데 너네한테 A합, B합, C합의 전체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여기 영역이 다 더해지는 거야. 난 지금 이 칸칸이를 영역으로 본 거야.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여기가 더해지는 거야. C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여기가 더해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알겠지만 이쪽은 2번씩이나 카운트 됐고 여기는 3번 카운팅이 된 거지.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거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부분을 제거할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빼기 n a 교비. 그 다음 빼기 n b교 c. 그 다음 빼기 n c교 a를 빼줄 거야. 그래서 a 교비를 빼면 여기 하나 지우고 여기 하나 지우고 b교 c를 빼면 여기 하나 지우고 여기 하나 지우고 c교 a를 빼면 여기 하나 지우고 여기 하나 지워지니까 얘가 다 지워졌지. 그래서 뭐 해줘야 되냐? 추가적으로 n a교 b교 c를 구해줘야 된다 이 느낌이야. 그래서 요걸 하나 더 해줘야 된다 이 느낌이야. 그래서 이게 답인데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나와. 이거보다는 막 특수한 경우들이 더 많이 나올 건데 아마 문제가 있을 거야. 그 문제 유형이 좀 어려워. 내가 만들기는 좀 어렵고 있으면 내가 좀 보여줄게.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 하나 더 있다. 특이한 거 하나 더. 이거 설명했어야 되는데. A랑 B랑 만약에 서로소 관계잖아? 서로소 관계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 집합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하면 된대. 왜? 겹치는 게 없으니까 뺄 게 없다 이거야. 서로소 관계. 뭐 이 정도는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문제 좀 보고 마무리할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 이런 거 좀 보자. 다음 보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4개고요.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8개일 때 A 차집합 B의 원소, 이건 뭐 이게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 합 B에서 B만 제거하면 되겠지. 24 빼기 18이네. 6개네. 라고 보여주면 돼. 그치? 이건 뭐 너무 간단하고 조금 더 이거 가보자. 다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면 30개래.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개고요. B 집합은 15개인데 요게 24개래. 요게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A 교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4개입니다 라고 써도 돼. 뭐 한 거냐면 얘를 드모르간을 풀면 얘가 되거든. 그럼 드모르간으로 묶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풀 수 있으면 이거 여집합을 분배할 수 있으면 묶을 수도 있겠지. 요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A랑 B랑 교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4개래. 그러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할 수 있을까? 6개. 어떻게 한 거냐? 전체가 30개래. 30개에서 A 교 B가 아닌 부분이 24개면 A 교 B는 몇 개야? 6개. 라고 생각하겠다 이거야. 전체를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구한 거야. 그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아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 했지?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뭐 해주면 돼? A 교 B를 빼면 된다.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10개. B집합 몇 개? 15개. A 교 B 몇 개? 6개 계산해주면 답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여기서 유형이 또 이런 게 있어.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거 있는데 없네. 요거 보자. 다음 보면 어느 학급 학생 중 수학자 유클리드를 아는 학생이 18명, 수학자 페르마를 아는 학생이 12명이다. 수학자 유클리드 또는이니까 뭐야? 합집합. 또는 수학자 페르마를 아는 학생이 23명일 때 두 수학자를 모두 아는 학생, 모두 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 있어? 교집합 구하라는 거. 그래서 유클리드 아는 애가 A라고 하면 걔가 18명. 그 다음에 페르마를 아는 애가 B라고 하면 얘는 12명이래. 그때 너네한테 수학자 유클리드도 알고 페르마도 아는 학생이 23명인데 그때 뭘 구하래? A 교 B 구하래. 그치? 뭐 되게 쉽네. 맞지? 이거는 뭐 예시가 좀 쉬웠다. 이렇게 해주면